다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이탈리아에서 열린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최저 법인세율을 제한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지요. 예.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에 이제 승인을 했고요. 예. 공동 성명에는 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합의안은 오는 10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즉 한화로 약 27조 원 이상 되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들은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0% 정도를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네. 예, 결정 사항이지요. 예. 예,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글로벌 기업 그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 게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나 그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인데요. 예. OECD는 최저 세율이 도입되면 100대 그 글로벌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연간 약 167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그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법인세 그 인하 경쟁을 벌여왔는데 기대했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소모전 양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IT 대기업에 대한 그 과세 강화를 목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장과 지점 등 그 물리적인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그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 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네, 당연한데.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빙자해서 많이 이 세금을 안 내고 네. 자국으로 이제 돈을 가져가는 이런 네.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이 합의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세 규모를 결정할 그 매출액을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 3개월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되면 그러니까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이번 결정에 중국도 합의를 했어요. 예. 중국이 원래 이제 이런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 도입을 반대하던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중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면 외국 자본이 이제 대규모로 중국을 빠져나간다 하고 걱정을 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요. 예. 중국 법인세율을 보면 현재 25%인데 하이테크 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언급이나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 등 기술 제재로 그 대중국 포위망을 통해서 대외 확장을 이제 봉쇄를 하자 그 내수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압박 때문에 뭐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 지금 여전히 이제 뭐 트럼프 전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아주 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국 기술이 들어간 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는 아예 거래도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대외적으로 동맹을 결집시켜서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인 그 1대1의 정책 이것을 맞서서 뭐 B3W 이게 이제 Build Back Best World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도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14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이나 2035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도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수를 중심으로 내외 순환 발전을 해야 한다고 설파를 하는 것도 예. 미국의 그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중국 그 경제 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하지만 그 내수 시장의 성장만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경제 대국과 경쟁하기 힘들다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 일원이 돼서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중국이 합의해놓고 실제 이행할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법인세 그 인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경제 패권의 하나의 그렇죠.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글로벌 그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 국내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음. 또 반대로 구글 등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전히 이제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또 반면에 법인세를 더 인상을 해서 그 법인세 걷어들인 거 가지고 뭐 또 복지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이건 뭐 또 진보 진영과 뭐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이거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와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서 좀 기사들을 이상한 엉터리 기사들도 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그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업 부담이 가중되니까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의 초과 이익의 20%를 세금 내게 되면은 그만큼 자국에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 세금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짜 뉴스가 G7이 나서서 막을 정도로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게 15%를 이제 그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이런 중앙일보 기사가 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15% 최저세율을 정하는 것은 조세 피난처로 찾아서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어느 국가도 법인세를 지금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 합의안을 주도한 그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현행 그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뭐 공화당과 25% 그러니까 약 4% 올리는 걸 합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짜 뉴스 또 우리나라 법인세 25%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건 명목세율이 그렇다는 거고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실효세율은 19% 정도로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적 분석 결과입니다. 예. 법인세 인하는 뭐 선거 때마다 또 주요 그 이슈이기도 했어요. 예. 뭐 후보들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예. 특히 뭐 국민의힘당은 옛날부터 법인세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왔고 근데 요즘에 이제 여권 후보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후보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낙연 후보는 지방에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부분적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여권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법인세 인하론을 내걸면서 이제 친기업 행보를 보인 건 이제 박용진 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그 법인세 감세 효과를 투자 고용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소득세 감세를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예. 이게 소위 이제 낙수 효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을 선순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대표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뭐 래퍼 곡선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그 언급했던 저희들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그 베너지 교수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책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 래퍼 곡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래퍼 곡선에 의하면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 주장과 매우 흡사하죠. 예. 그러니까 베너지 교수는 이 래퍼 곡선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술집에서 농담하다가 냅킨에다가 그 장난으로 그린 건데 이게 마치 경제 이론인 것처럼 알려져서 나쁜 경제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실증 분석해 본 결과 세율을 낮춰서 경기가 살아난 경우는 없었다고 베너지 교수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 소위 낙수 효과라는 게 이제 허구라는 것이 이미 경제학계에서 상식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박용진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